떡자루와 돈자루. 글 이봉 선생님, 그림 김현 선생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떡자루와 돈자루. 옛날보다 더 오랜 옛날, 돈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구두쇠였던 부자는 돈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요.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어요. 입만 열면 돈, 돈. 눈만 뜨면 돈자루, 내 돈자루.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꼭 돈자루를 베고 잤답니다. 자나 깨나 돈밖에 몰랐지요. 부자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야단이었어요. 글쎄, 무슴이 먹는 밥도 아까워서 밥 대신 떡을 주었지 뭐예요. 떡이 밥보다 더 맛있다고요. 떡도 떡 나름이지 고소한 콩고물을 묻힌 쫀득쫀득한 인절미라면 또 몰라요. 물론 꿀물이 잘잘 흐르는 꿀떡도 아니었어요. 먹다 남은 강냉이 가루로 만든 떡이었거든요. 그것을 많이나 주었겠어요? 한 끼에 하나씩 하루에 딱 3개만 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대요. 아이고, 배고파. 하늘이 돈다 돌아. 뭐? 돈? 방금 돈이라고 했더냐? 돈이 어디 있는지 냉큼 말해라. 부자는 정말이지 돈밖에 몰랐어요. 머슴이 줄인 배를 움켜쥐며 휘청휘청 거려도 부자의 귀에는 돌이라는 말만 들렸다니까요. 오호, 이게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엽전처럼 생긴 사금팔이라도 굴러가면 주워들고 요리조리 살폈지요. 들리는 것도 돈, 보이는 것도 돈, 모두 돈으로만 생각되었어요. 반면에 머슴은 늘 배가 고팠지요. 하루 3끼를 강냉이 떡으로 때웠으니 그럴 수밖에요. 김서방네 마누라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구먼. 떡이라고요? 머슴은 자다가도 떡이라는 말만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였어요. 떡떡을. 바람에 마른 새똥 굴러가는 소리에도 떡인 줄 알고 이리저리 살폈지요. 들리는 것도 떡, 보이는 것도 떡, 모두 떡으로 생각되었어요. 부자가 돈을 모으는 것처럼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모았지요. 떡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볕에 잘 말려 자루에 넣어두었어요. 그러고는 눈만 뜨면 떡자루를 들여다보았지요. 누가 훔쳐갈까봐 잘 때도 끼고 잤어요. 돈 1푼, 2푼 늘어나는 것을 보는 부자의 표정이나 떡 부스러기 하나, 둘 많아질 때의 무슨 표정이 똑같았다니까요. 부자는 떡 부스러기를 모으는 모습을 보고 멍청이 득석거릴 만큼 비웃었어요. 그깟 떡 부스러기 모아서 무엇에 쓰겠다고? 하지만 머슴은 행여 빼앗길세라 떡자루를 뒤로 감추었어요. 자루를 가득 채운들 한두 푼이나 되겠느냐?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안 가져간다. 부자는 머슴이 한심스러운 듯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무슨 소리로 구박을 해도 계속해서 떡 부스러기를 모았지요. 뒷걸모아 태산이라고 어느새 머슴의 떡 부스러기에도 한 자루 가득 되었어요. 그해 여름은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비가 내렸지요.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도 아니고 살포시 내리는 색시비도 아니었어요.
장대처럼 굵고 거센 장대비가 쫙쫙 내렸어요. 처음에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리는 비련이 생각했지요. 그런데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뻥 뚫렸나 보구먼.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먹기를 기다렸지요. 비는 한 달하고도 이래가 지나도록 계속 퍼부었어요.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길과 집까지 잠기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물에 빠져 죽겠어. 마을 사람들은 물을 피해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가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일 귀한 것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를 향해 걸어갔어요. 부자와 머슴도 사람들을 따라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어요. 당연히 부자는 돈자루를, 머슴은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겠지요. 저런 어리석은 놈이 있나? 아무 쓰잘데없는 떡부스러기를 저리 끙끙대며 가져가다니. 부자는 머슴을 보고 혀를 찼어요.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지요.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부자는 나무 밑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돈자루를 꼭 껴안고 말이에요. 머슴도 부자 뒤에서 떡자루를 끼고 앉았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사흘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당장 먹을 게 급해졌지요. 그런데 머슴은 아무 걱정이 없었지요. 가지고 온 떡자루에서 떡부스기를 한 줌씩 한 줌씩 꺼내 먹었거든요. 머슴이 맛있게 떡부스기를 먹자 부자는 점점 더 배가 고파졌지요. 하지만 먹을 게 있어야지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꼬르륵 꼬르륵. 부자의 뱃속에서는 계속 요란하게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배고파. 눈앞이 빙빙 도는구나. 떡부스리라도 조금 달라고 할까? 아니지. 양반 체면에 그럴 수 없지. 없고 말고. 부자는 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닷새가 지나도 비가 그칠 생각을 않는 거예요. 머슴이 떡자루에서 떡부스리를 꺼내 먹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보게, 우리도 좀 줄 수 있겠나? 그럼요. 하지만 많이는 못 주니 그리들 하세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모르니. 머슴은 제법 임시문을 쓰며 한 줌씩 나눠주었어요. 떡부스리가 이렇게 맛있었나? 꿀맛이야, 꿀맛.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며 떡부스러기를 맛있게 먹었지요. 워낙 잘 말려서 그런지 뱃속에 들어가니 퉁퉁 불어서 속이 아주 든든하구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마치 부자를 약 올리는 듯 했어요. 자네 주인은 배도 안 고픈가 봐. 돈자루만 들여다봐도 배가 부를 텐데요, 뭐. 하긴 그렇겠구만. 머슴이랑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두고 속독속독 속닥속닥 입방아까지 찧었어요. 떡자루를 꼭 끼고 자게나? 맞아. 이럴 때는 돈자루 도둑은 없어도 떡자루 도둑은 있기 마련이라네. 사람들은 부자의 돈자루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말했지요. 머슴이 떡 부스러기를 자루에서 꺼내면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요. 행여 주인이라고 조금 줄까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자기 입속에 쏙 집어넣지 뭐예요. 부자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결국 웃음을 해실해실 흘리며 머슴에게 말했어요. 나도 한 줌만 다오. 그랬더니만 머슴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 나리들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 이런 건 천한 것들이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는
혼자만 냠냠 먹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먹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조금만 다오. 양반이 나긋나긋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머슴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내 돈 5푼을 주마. 떡부스러기 한 줌에 5푼이나 준다는데도 머슴은 끄떡도 않는 거예요.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냐? 옛다. 열량이다.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않지 뭐예요.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이 한 양이면 어디 적은 돈이 더냐? 한 양 가치도 없는 이런 것을 뭐하러 잡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10량을 줄 테니 한 줌만 다오. 머슴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좋다 50냥을 주마. 논 한마지 값이다. 100냥. 아니 1000냥. 1000냥을 준데도 싫다는 데는 방법이 없었지요. 부자는 하루를 더 쫄쫄 굶었어요. 다음날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뒤틀리고 하늘이 노래지더니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슴은 입맛까지 쩝쩝 다시며 떡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부자는 돈 자루를 들고 비척비척 하며 머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돈 자루를 머슴에게 턱 안겨주며 사정했지요. 이보게 이 돈 자루를 몽땅 줄 테니 제발 떡 부스러기 한 줌만 주게. 그제야 머슴은 못 이기는 채 하며 떡 부스러기를 한 줌 집어주었어요.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부자는 허겁지겁 떡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웠지요. 그런데 잠시 후 얄밉게도 비는 뚝 그치고 물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을 내려갔어요. 물론 머슴은 돈자루를 짊어지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려갔죠. 부자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토록 예지중지하던 돈자루를 한 푼어치도 안 된다며 우습게 여겼던 떡 부스러기 한 줌과 바꿨으니 말이에요. 그 후로 부자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대요. 안녕. 우리 속담, 개똥도 약에 쓰리면 없다. 개똥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찾으려면 찾기 힘들기도 해요. 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고 흔한 것일지라도 정작 꼭 쓸 때가 있어 찾으면 드물고 귀하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개미 금탑 모듯 재물 같은 것을 조금씩 모으지만 나중에는 모여서 많이 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티끌모아 태산과 같은 뜻의 속담이지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대와 말은 곡식, 가루, 약, 액체 등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한 말은 한 대의 10배가 되지요. 이 속담은 한 대 주고 그 대가로 10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조그마한 것을 주고 그 갚음으로 몇 배나 되는 것을 받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에요. 시장이 반찬. 배가 고프면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듯이 궁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못 되고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지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